뭐가 있냐면,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콜매도 풋매도 치는 거 있죠. 콜매도 풋매도. 양매도를 칠 수가 있겠죠. 양매도를. 기본적으로 양매도를 칠 수가 있죠. 성공하면 수익이 제일 크겠죠. 양매도가 변동성 거래. 만약에 시장 흐름이요, 여기서 이렇게 좀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를 뚫지 못하고 다시 내려와요. 막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그래도 양매도는 크게 손실이 안 납니다. 근데 언제 손실이 나냐? 이렇게 뚫고 나가면 크게 다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내려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좋아요. 아주 좋아요. 흐름이. 이런 자리에서 치는 양매도는, 양매도 전술이 됐을 때. 또 양매도만 넣었을 때 좀 불안하다. 그럼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양매수를 해칭할 수도 있겠죠. 자, 양매도가 주포예요. 양매도가 주포인데 양매수를 해칭을 해주는 거예요. 양매수를. 이제 그 매도 금액이 더 커야 되겠죠. 매수 금액보다. 이런 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겠죠. 양매수를 해칭해주는, 그죠? 양매도를 양매수로 해칭해주는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양매도를 양매수로 해칭해준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 그림을 이제 방향성 거래만이 아니라 변동성 거래를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여기에 양매도 플러스 양매수에 변동성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방향성 가지고 연결해서 해드릴 수 있는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진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거든요. 이게 양매도는 사실 어떤 불안한 어떤 부분 때문에 그 판단이 틀려서 양압이 더 들쭉거리고 내려갔는데도 양압이 안 죽고, 혹은 더 크게 수익 올라가서 크게 다치게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양매도를 진입 못하는 자리에서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 그랬거든요. 그런 자리가 있었고, 근데 양매도를 양매수로 해칭을 하면, 예, 조금 과감하게 진입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어요. 오늘 시장을 놓고 보면요. 이제 그림이 좀 그런데, 요게 좀 잘 보이시나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그림이 좀 크게 한번 해볼까요, 좀? 제가 좀 크게 한번 해볼게요. 원분 보기. 원분 보기. 자, 이제 이거 보이시죠? 네, 그림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돌파하면서 상향 흐름이 나왔거든요. 변동성이 터졌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터졌죠. 근데 사실은 248.30 정도 자리까지 추가로 날아갈 수 있다라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압이 죽었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흐름, 그리고 혹은 247.05 자리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05가 깨지는 이런 정도 자리 있죠. 이런 정도 자리에서 우리가 배가 양매도를 진입할 수 있는 공격적 자리입니다. 여기가 공격적 자리인데 배가 양매도 진입을 못했죠. 오히려 방향적인 측면에서는 상방이라는 판단을 저는 오늘 하고 거래를 했었어요. 그래서 약간의 이익이 좀 나다가 손실로 갔는데, 이 흐름 자체는 이렇게 쭉 내려치는 흐름에서 양압이 죽습니다. 죽었다가
들쭉거려요. 양압 움직임이 굉장히 들쭉거리면서 괴롭힘을 주는 이제 그런 어떤 흐름으로 가는데,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이런 포지션으로 진입을 한다면 뭐냐면, 양매도를 주포로 해서 양매수로 해칭해서 이런 자리에서 들어간다면, 보다 호혜적인 입장에서 들어가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의 얘기를 오늘 아까 장중에 이제 맹가님이 제안을 해주셨던 거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그렇게 보면 이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보시면 그 양매도와 양매수를 섞으면 어떻게 될까? 한번 볼게요. 우리 아까 그냥 구성했었던 거 가지고 조준해서 한번 볼게요. 콜 두 개, 콜과 풋이 있잖아요. 0.75랑 0.83 있잖아요. 얘를 양매도로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하면 양매도죠. 스트랭글 양매도죠? 열봉님. 요거 아시죠? 이 포지션은. 스트랭글 양매도.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좀 싼 거, 0.4랑 0.56을 양매수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식으로 하면 양매수죠. 자, 이건 이제 스트레들 양매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걸 합쳐볼게요. 이 양매도랑 양매수를 합쳐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네, 구간이 이렇게 되면서 이 정도 해당 구간에서 이익이 난다는 거거든요. 그 손실이 한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상당히 어떤 이렇게 밋밋한 어떤 그냥 일반 일반 양매도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리스크에 비해서 수익이 조금 밋밋하게 나오지만 손실이나 이런 부분에서 버텨주는 힘이 좀 세요. 물론 변동성이 터지면 이 손실 구간이 있잖아요. 어느 일정 손실 구간이 있기 때문에 손실이 안 나는 건 아니에요. 변동성이 터지게 되면. 그러나 해칭 효과는 확실하게 나옵니다. 해칭 효과는. 그 대신 해칭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이키드 양매도보다는 양매도만 갖고 있는 것보다는 수익은 좀 작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자, 이 포지션을 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둬보고, 자, 다음에 이제 제가 콘돌 부분을 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콘돌 부분 들어갑니다. 자, 콘돌이라는 건요, 제가 이제 그 콘돌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안데스 산맥에 주로 사는 이 새예요. 이렇게 생긴 새인데, 이 안데스 지역에서 서식하는 새는 안데스 콘돌이라고 부르고, 캘리포니아 지역에도 콘돌이 있대요. 얘네들은 캘리포니아 콘돌이라고 하는데, 맹금류고 독수리 애들처럼 비슷하게 생기기도 했고요. 날개를 피면 3m 정도. 굉장히 크죠. 근데 우리가 이 포지션을 보면요. 이 포지션 만기 그래프, 포지션 만기 손익을 가지고 이 포지션 이름을 참 많이 지어요. 보면. 마찬가지로 예전에 그 스트랭글이랑 스트레들 공부할 때 스트레들이 다리를 쫙 벌리다라는 뜻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를 쫙 벌리죠. 이게 스트레들이었는데, 목 졸라 죽이다. 스트레들 같으면. 목을 쫙 누르는 부분이니까 이 사람의 목을 탁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기 손익이 이렇게 그려지면, 요거는 스트레들이고, 요거는 스트랭글이고, 요거는 스트레들이잖아요. 그것처럼 요것도요, 날개를 쫙 폈잖아요. 날개를 쫙 피고, 여기도 날개를 쫙 폈죠. 날개를 쫙 폈습니다. 날개를 쫙 폈고, 이 날개를 쫙 펴고 했을 때 이 콘돌이 등발이 좋아가지고요.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게. 딱 그 유형을 그리면 이런 모양새가 있거든요. 네, 이런 날개를 편 모습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콘돌이. 또 밑에 쪽을 볼까요? 이거는 이제 콘돌을 매수해줬을 때 포지션이거든요. 콘돌을 매수해줬다. 콘돌 보트 포지션이다. 그러면은 콘돌을 매수했다는 얘기는 변동성 매도 포지션을 줬다는 얘기예요. 이 한정된 구간에서 멈췄을 때 수익이 난다는. 콘돌을 매도해줬다. 만약에. 그러면 날개가요. 조금 그려볼게요. 이렇게 쫙 그려지죠. 또 날개가 이렇게 그려진 다음에 이 하방 모양새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이제 콘도를 매도했을 때 모양새 포지션이에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서 이걸 CONDOR 네, 그럴 거예요. 콘돌이. 정확하게 이 새 이름이에요. 콘돌. 그 포지션을 줬는데 콜 포지 나중에 공부하세요. 콘돌 강의를 1시간 해드렸는데 거기서 상세히 제가 설명을 드려요. 콜 옵션만 가지고 네 종류를 가지고 이렇게 콘돌 만기 모습을 만든다고요. 콜. 그죠? 이런 모양새가 나오면 콘돌이라는 얘기예요. 풋옵션만 갖고도 풋옵션 종류만 가지고선도 풋이죠 전부 이런 만기 손익 그래프를 그려내요. 이거는 이제 콘돌 매도를 친 거고 풋으로 콘돌 매도를 친 거거든요. 근데 콜과 풋을 섞어서 콜과 풋을 섞죠. 그러면 이제 아이런이거든요. 아이런. 이걸 아이언 콘돌이라 그래서 콜옵션과 풋옵션을 단단하게 엮어서 만드는 포지션을 아이언 콘돌이라 그럽니다. 아이언 콘돌. 근데 옵션 매수 금액과 옵션 매도를 친 금액을 놓고 볼 때 아이언 콘돌 금액을 보면은 옵션 매도 금액은 4.1, 7.6. 크죠? 그리고 매도 금액이 크죠? 아이언 콘돌 매도 칠 때 보면. 그죠? 아이언 콘돌 매수로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옵션 매도를 크게 하는 부분. 자, 3.00, 5.80. 이걸 매도 쳤고, 4.10, 7.65. 더 비싼 걸 갖다가 매수해줬죠. 그래도 콘돌 모양으로 나와요. 근데 우리가 아까 공부하면서 얘기했었던 거는 매도의 주포를 두겠다는 부분이었잖아요. 이 포지션, 아이언 콘돌 매수 포지션은 오히려 밖으로 좀 벗어났을 때 변동성이 더 크게 나올 때 수익이 납니다. 일중거래자는. 오버거래자는요 조금 달라요. 오버거래자는 포지션이 만개 구간을 끊어서 먹는 손이라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구간에서 덜 움직였을 때 수익이 나거든요. 일중거래자 입장에서는 아이언 콘도를 썼다 그랬을 때는 더 많이 움직여갖고 변동성이 커질 때 수익이 납니다. 왜냐하면 양매수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양매수 금액이 크지만 양매도 금액을 더 크게 가져가는 쪽은 거트 아이언이라고 부르거든요. 나중에 이것도 제가 이제 설명을 나중에 해드리는데 거트라는 게 짐승의 내장이거든요. GUT 짐승의 내장 안쪽에 있는 부분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해서 거트를 쓰는데 거트 아이언 콘돌 매수를 하면은 매도가 주포라는 얘기죠. 매도 금액이 크고 자, 비싼 걸 양매도 치고 싼 걸 양매수 잡는 거거든요. 거트 아이언. 그래서 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이 거트 아이언이라는 게 거트 아이언 콘도를 매수해 준다는 게 비싼 걸 양매도 치고 싼 거를 양매수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 부분이 중요해요. 발봉님 요거 좀 집중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까 쭉 설명을 했었던 것과 관계가 되거든요. 이게 거트 아이언이에요. 결국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거래하면서 좀 자, 콜 매도 친 거 보세요. 0.7, 0.8짜리 매도 쳤죠. 매수한 거 보세요. 0.4, 0.5 더 싼 거 매수했죠. 거트 아이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름이 거트 아이언이고 아이언이고 뭐 콘돌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옵션 매도를 양매도를 때리고 양매수로 해칭을 해줬구나. 네이키드 양매도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은 0.75, 0.83 합치면은 한번 계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0.75 더하기 0.83 자, 이렇게 딱 했습니다. 그러면 1.58만큼을 프리미엄을 양매도를 때렸는데 양매수를 또 해줬죠. 0.4랑 0.56겠죠. 얼마만큼을 합치니까 0.96이죠. 0.96만큼은 또 시장에 양매수가 대비를 했어요. 1.58에서 0.96 뺄게요. 0.96 그리고 결국 0.62만큼을 양매도 친 거거든요. 0.62만큼을 양매도 친 건데 이렇게 잡는 포지션과 0.3, 0.3하고 0.3들 이렇게 있는 금액가를 양매도 때리는 것과 효과가 어떤 게 더 좋으냐? 얘가 효과가 더 좋습니다. 얘가 효과가 더 좋아요. 단순하게 0.3, 0.3들 0.3 매도, 0.3들 매도 이렇게 친 건요. 감마가 터졌을 때 손실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근데 얘는 어느 정도 그 커버력을 가져가줘요.
훨씬 더 이제 유리한 포지션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잡는 게. 자, 근데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발봉님? 요게 지금 이제 이해가 좀 되셔야 돼요. 어떠세요, 발봉님? 어려우신가요, 이거? 좀 어려우신가 보네. 네, 한번 더. 이거 제가 녹화하고 있으니까요. 네, 올려드릴 거예요. 그 전에, 뭐, 버터플라이랑 콘돌도 이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듣고서 이걸 또 다시 들으시면, 이해가 한 번 더 되실 거예요, 발봉님.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또 했냐면, 이걸 보자고요. 콜 사이드를 보자고요. 겉아이언 콘돌이라고 했잖아요. 겉아이언 콘돌 매수한 포지션인데, 콜만 딱 놓고 보니까, 비싼 콜을 매도치고, 싼 콜을 매수했죠. 이거 뭐예요? 스프레드죠. 1대1 스프레드. 어떤 스프레드예요? 콜로 뭐 했습니까? 콜 약세 스프레드죠. 콜로 하락을 취했죠. 콜 약세 스프레드잖아요. 0.75 콜 매도하고, 그죠? 0.40 콜 매수했으니까. 할머니, 요건 이해되세요? 콜 사이드만 딱 보니까. 그죠? 예, 약세 스프레드. 예. 풋 한번 볼게요, 풋. 비싼 풋을 매도하고, 싼 풋을 매수했네요. 이거 뭐예요? 풋? 무슨 스프레드예요? 풋? 풋 강세 스프레드예요. 풋 강세 스프레드. 자꾸 이제 헷갈리시지만 풋으로 상방을 공격하잖아요. 그럼 풋 강세죠. 0.83 비싼 풋을 빼고 싼 풋을 샀잖아요. 그죠? 풋으로 상승을 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상승일 때 수익이 나는 포지션이죠. 그죠? 풋 강세 스프레드예요. 콜로는 하락을 공략하고 풋으로는 상방을 공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콜 약세 콩이라고 했네. 콜 약세 더하기 풋 강세. 자, 콜 약세 스프레드, 풋 약세 스프레드, 풋 강세 스프레드. 즉, 콜 매도 위주로 한 스프레드와 풋 매도 위주로 한 스프레드잖아요. 그죠? 이거를 까놓고 보니까, 양 매도를, 그죠? 여기다 또 보이게 놓고 줄게요. 강의 녹화될 수 있게. 양 매도를 주포로 삼아서, 양 매도를 주포로 삼고, 좀 비싼 걸 좀 양매도 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얘기는. 거기에 양 매수로 좀 싼 거로 해칭을 한다는 거죠. 싼 양매수를 잡아서 해칭을 건다. 결국 동일한 얘기예요. 콜 약세 플러스 풋 강세나 양매도 주포로 삼아서 양매수 해칭을 하나. 동일한 얘기가 되겠죠. 그걸 우리는 어디서 봤냐? 지금 여기서 보고 있잖아요. 요거 두 개는 콜 매도 주포잖아요. 콜 약세 스프레드고. 이건 풋 매도 위주죠. 상방 공격이죠. 풋 강세 스프레드예요. 콜 약세 스프레드 플러스 풋 강세 스프레드. 요 합친 것과. 그죠? 결국 양 매도. 비싼 거 0.75, 0.84 양 매도.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거예요. 요 취하는 것보다. 이거 원래 다 싸구려 옵션들이지만 이 양매도 잡은 옵션보다 더 싼 옵션으로 양매수를 해칭해주죠. 양매도 플러스 양매수죠. 요것이 합쳐진 포지션을 이름하여 뭐라 그러냐? 정확하게 이렇게 잡는 포지션은 겉, 아이언, 콘돌. 겉, 아이언 들어갔다는 얘기는 콜옵션이랑 풋옵션으로 끈끈하게 포지션을 짰다. 이런 얘기예요. 겉 버터플라이 똑같은 얘기예요. 매수를 보트 포지션이라 그래요. 겉 아이언 콘돌 보트 포지션을 잡았다. 양매도 주포로 때리고 양매수 해칭했다. 이거는 난 책 좀 봤다 이런 얘기예요. 겉 아이언 콘돌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겉 아이언 콘돌 얘기하는 사람 치고 거래 잘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거래 잘하는 사람은 그냥 양매도 양매수
다 실전에서 경험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걸 아는 거거든요. 이렇게 아는 게 중요한 거지. 거트 아이언 콘돌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예, 책으로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책으로 공부하신 분들이고 이제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했다면은 예, 거트 아이언 콘돌 매스 포지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랑 얘기하려고 그러면 거트 아이언 콘돌이라고 얘기해야 걔네들이 알아듣겠죠. 예. 근데 뭐 이거 파생하면서 외국인들이랑 영어로 파생 얘기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포지션을 참고로 이제 그 맹가님은 이 레이쇼, 0레이쇼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프레드를 그냥 레이쇼라고 비율로 얘기를 해서 그냥 레이쇼 그러면은 이제 그 0레이쇼 이러면은 비싼 옵션을 매수하고 싼 옵션을 이제 매도하는 걸 갖다가 0레이쇼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헷갈리실 테니까 발봉님 그거는 그 맹가님의 그 용어는 그 저기 헷갈릴 지금 우선 우리 정확한 용어부터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스프레드가 합쳐진 이 부분을 예, 명칭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명칭이 거트 아이언 콘돌 매수다 뭐 이런 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어떤 때 쓰는 거냐 어떤 때 결국 양매도 포지션인데 양매도 포지션이 주포니까 양매도를 친다는 거는 변동성 축소를 기대하고 공략하는 게 양매도잖아요. 근데 그런 양매도를 공략하는 자리에서 양매도가 가지는 리스크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우리가 관망을 하거나 오늘 그랬던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그 네이키드 양매도는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양매도도 네이키드라고 봐요. 합성하는 사람들은. 양매수도 네이키드라고 얘기를 하고 양매도와 양매수 이렇게 합쳐진 정도가 돼야 해칭이 좀 된 합성 포지션 전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는 포지션이 거트 아이언 콘돌 매수 포지션이다. 그리고 이 포지션이 가지는 의미는 그 늘어난 양압이 감소하는 흐름으로 가는 변동성 축소 흐름에서 수익을 내겠다는 부분입니다. 방향으로 수익 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진입을 할 때요. 아까처럼 시장이 막 올라갔을 때, 시장이 올라간 꼭지점에 있었잖아요. 시장이 올라갈 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서, 자, 이제 시장이 여기서 이렇게 꽂았고, 이러다가, 자, 이 자리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 자리를 돌파를 하면서, 네, 여기를 돌파를 딱 하면서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변동성이 커지는데, 이러다가 홍보를 좀 더 하시다가 한 번 더 터졌어요. 확인 사살까지 한 거예요. 여기는 근데 상당히 좀 이렇게 강한 어떤 그 뚫기 어려운 자리라고 보고 있는 자리인데 여기서는 이제 드디어 내려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일 때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할 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잖아요. 이 자리에서 이제 포지션 진입을 할 때 뱅가님은 이제 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 정확한 용어를 체크를 한번 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요. 여기 이제 딱 보면 이런 자리에서 이제 진입을 할 때 그냥 양매도로 자칫 잘못 진입했을 때 참 그 부담스럽고 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양매도를 양매수로 해칭해 주겠다. 자, 뭡니까? 아까 거타형 콘돌 매수를 잡겠다. 거타형 콘돌 매수고 뭐 필요하고 양매도 양매수 잡겠다. 이거 뭐였어요? 양매도 양매수를 잡겠다는 얘기가. 아까 우리 저기 했었죠. 자, 콜 약세 스프레드. 콜 끄리만 봤더니 콜 약세 스프레드랑 콜로 하방. 콜 약세 스프레드가 콜 하락 스프레드죠. 콜 하락 스프레드. 콜로 그 하방 포지션을 잡는 거죠. 요거 더하기 풋 쪽만 놓고 보니까 풋 강세 스프레드더라. 풋 강세. 풋으로 상방 공격을 하는 강세 스프레드. 요거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진입을 할 때 콜 약세는 하방포고 풋 강세는 상방포잖아요. 그래서 진입할 때 양매도를 이제 아까 막 얘기했을 때 맹가님이 그 얘기했잖아요.
어떤 때는 양매도를 먼저 진입하고 양매수를 나중에 진입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콜 레이쇼를 진입했다가 뭐 이제 뭐 푼 진입해서 콜 레이쇼를 진입했다는 게 콜 약세 스프레드 얘기하는 거거든요. 콜 약세 스프레드로 하방포를 먼저 진입했는데 시장이 좀 내려갔을 때 운빨 좋게 내려간 거죠. 이때 풋 강세, 풋 영레이쇼를 같이 잡아주면 풋 영레이쇼가 풋 레이쇼죠. 풋 레이쇼를 잡아주면 풋 강세 스프레드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비싼 풋을 패는 거니까 풋 레이쇼를 잡아주면 여기서 이 포지션이 굉장히 이익 좋게 잡힌다. 근데 그 반대로 될 때도 있거든요. 콜 먼저 잡고 풋 쪽 사이드를 잡다 보면은 방향을 가미하면서 잡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콜 약세를 잡고 풋 강세를 잡게 되면 포지션을 잡아나가는 과정에서 방향을 타는 부분이 있어요. 방향을 잘 타면 포지션을 잡는 과정에서 이익이 나면서 잡을 수 있는데, 방향을 잘못하면 잡는 과정에서 손해를 보고 잡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잡을 때. 그래서 양매도를 먼저 잡고 양매수를 잡을 수도 있고, 때로는 지금 강한 부분이 좀 있으니까 양매수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양매도를 잡을 수도 있고, 변동성 측면에서 잡는 거죠. 양매도나 양매수를 먼저 잡고 뭐 풋강세나 콜약세나 어떤 형태로 잡든, 그죠? 이런 식으로 진입하는 게 거타이언 컨돌 매수 포지션인데,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어떤 식으로 거래를 했냐면, 이런 자리에서 극점에서 기다리는 자리에서 그 콜 약세 스프레드를 잡되, 예를 들어서 보면요, 콜 약세 스프레드를 잡더라도 예를 들어서 2.07 갖다가 매도 때리고 1.30을 매수하면요, 방향에서 틀려버리면 꽤 크게 다쳐요. 이것도 꽤 큰 건 아니지만 뭐 선물로 거래하는 거에 비해서 크진 않지만 이것도 타격이 제법 나옵니다. 근데 1.30을 매도치고 0.75를 매수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충격이 조금 아까 거보단 덜해요. 0.75를 매도치고 0.40을 잡으면 또 덜하고, 점점 멀어질수록 리스크가 감소합니다. 수익은 조금 하지만. 그래서 스프레드 차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했죠. 그동안에 스프레드 차. 그래서 포지션 여기를 제가 좀 수정을 했어요. 며칠 전에, 어제 했나 제가? 뭐냐면 257과 260 이 옵션의 스프레드 차가 0.19예요. 이거 제가 늘 계산했었는데 계산하기 번거로워갖고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게 지금 스프레드 차를 이렇게 놓고 스프레드 차의 당일 고가 저가를 체크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바꿔놨거든요. 즉 260과 257을 콜 강세로 잡는다, 콜 약세로 잡는다는, 그걸 가지고서 이제 포지션을 매도하고 매수한 이 스프레드 차를 때리느냐, 스프레드 차를 크레딧하느냐, 크레딧이 때리는 거죠. 스프레드 차를 때리는 크레딧하느냐, 스프레드 차를 데빗하느냐. 스프레드 차이를 데빗했다. 여기는 콜로 강세 스프레드 잡는다는 얘기잖아요. 비싼 콜을 매수해 준다는 거니까. 자, 257 옵션과 260 옵션 갖고 얘기를 할 때 257, 260 스프레드로 콜 데빗했다. 그러면 0.40 매수하고 0.21 매도했다는 얘기예요. 그 차이가 0.19인데 0.19만큼 시장에서 데빗했다. 콜 강세 스프레드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는데, 아까 그 꼭지점에서 역으로 이걸 때린다면 0.40을 때리고 0.21을 매수해 주는 거거든요. 0.19. 이제 이걸 이렇게 때려주고, 아니면 0.75, 0.75를 매도치고 크레딧하고 257, 0.40을 매수해주면 255랑 57이죠. 스프레드 차가 0.35인데 0.35만큼을 시장에서 크레딧해 주는 거죠, 얘가. 0.35만큼을. 자, 콜로 하락 공격, 콜 약세 스프레드. 그리고 그 약세 스프레드를 잡으면서 0.8을 매도치고 0.56은 매수해주면 풋으로 상방 공격, 풋 강세 스프레드가 되겠죠. 콜 약세, 풋 강세. 그거를 잡는 게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을 때 바로 이 포지션인 거예요. 콜 약세 스프레드 잡고 풋 강세 스프레드. 아까 그림을 그렸던 고점권에서 고점 매도를 노리는 자리에서 방향을 노린다 그러면은 이제 밑으로 간다고 보면 콜 약세 스프레드를 잡는 게 맞죠. 콜 약세 스프레드. 근데 그 자리에서 상방으로 간다고 보면 풋 강세 스프레드를 잡는 게 맞겠죠. 어쨌든 그런 강세와 약세를 같이 잡으면서, 콜 약세와 풋 강세를 같이 잡으면서 그 지금까지 뜬 변동성이 이제는 축소할 것이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최소한 그 정도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변동성이 축소되는 부분에 대한 수익을 얻겠다라는 변동성 매도 포지션인 겁니다. 이게 콜 약세랑 풋 강세를 섞어서.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잡았을 때 수량을 변화해 나가면서 포지션을 또 변경시켜 가면서 대응을 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게 합성거래의 시작이에요. 발봉님. 이런 부분들이 합성거래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래를 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이해가 되면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초기에는 싼 걸로 거래를 해보시는 게 나쁘지 않아요. 아주 거래가 안 되는 차월물이면 좀 곤란하지만 방월물 거래가 된다 그러면 좀 이제 싼 걸로 거래를 하면서 버퍼를 좀 가지면서 시장을 지켜보면서 저 같은 경우는 1점대 걸 좀 좋아하고 2점대는 잘 안 건드려요, 저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있죠. 2.5나 2.07 이런 거는 매수 잡을 때 쓰기 좋은 부분이거든요. 옵션 매수할 때. 그리고 오히려 옵션은 싼 거를 매도 때리는 버릇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를 주로 많이 때렸어요. 1.3이나 1.22 이런 거 저 때리는 거 좋아하거든요. 요 정도 급을 네이키드 양매도 치고 나갈 때 외가 가격이고 굉장히 좋아요. 이런 정도가. 헌데 아마 이제 저기 맹가님은 요것도 비싸다고 생각하시고 한 0.7대 요 정도 거 좋아하세요. 이런 거 때리시고 이런 거 때리면서 이걸로 해칭까지 하는 거예요. 0.40이랑 0.56. 굉장히 보수적으로 거래하는 거죠, 맹가님이. 그러니까. 그래서 수익 특수가 작아요. 맹가님이 보통 내시는 게. 우리 옛날에 뭐 두 세트 해갖고 한 20만원씩 벌 때 우리 20틱씩 먹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드시는 거래는 안 해요. 워낙 작은 이런 걸로 하시고 해칭까지도 잡고 거래를 하시니까. 그 대신에 수량을 많이 쓰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이키드 양매도로 이걸 두 세트 쓰는 것과 예를 들어서 양매도를 치면서 두 세트 쓰는 것과 해칭이 들어가면서 해칭을 넣어주면서 수량을 늘려주면 그게 또 하나의 어떤 좋은 어떤 효율적이 된다는 거죠. 수량을 늘려주면 되는 거니까. 네이키드 양매도를 두 세트 때리는 것과 거트 아이언 콘돌 매수를 네 세트 때리는 것과 그렇다면 결국 쌤쌤이 되는 부분인데 리스크는 훨씬 더 작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제 거래가 너무 복잡하면 안 됩니다. 거래가 너무 복잡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명쾌하게 하는 게 좋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 거트 아이언 콘돌 정도는 시장에서 자유자재로 쓰게 됩니다. 쓰게 돼요. 앞으로 그렇게 되실 거고, 그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실전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개념을 좀 파악해 두시고, 공부를 이렇게 해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혹시 지금 질문 있으세요, 발봉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실전적인 측면이랑 연결해서 이미 강의 진행됐던 강의 내용에서 제가 오늘 해드렸던 말씀들은 다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다만 어떤 실전의 어떤 상황과 연계시켜서 드리는 말씀은 오늘 이번 강의에서 처음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질문 없으시면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